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사고기능 강좌 세 번째 이 시간에는 분류라는 사고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류라는 사고기능을 활용한 어떤 활동은 지금 현재 그 학교 현장의 수학교과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도형을 가지고 주어진 어떤 분류 기준을 찾아서 그 분류 기준대로 도형의 모양대로 색깔대로 크기대로 이렇게 나누어 보는 그런 활동이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1학년 1학기일 거예요. 1학년 1학기 아니면 2학년 1학기인데 그 교과서에서 분류 활동을 수학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오늘 제가 설명할 분류 사고 기능을 활용한 수업 사례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분류의 어떤 활용 중에서 위계적 분류라는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럼 분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분류라는 사고 기능은 참 우리 실생활에서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고 기능인데요. 회의 의견을 수렴할 때 비슷한 의견끼리 모았을 때도 분류라는 걸 활용하고, 그리고 또 집을 정리할 때도 이쪽엔 티셔츠, 이쪽에는 바지, 이쪽엔 속옷 이렇게 끼리끼리 나누어서 정리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분류 활동이고, 그리고 팀을 구성할 때 A팀의 주장 누구, 그 다음에 팀원 누구누구, B팀은 이렇게 해서 그 구성원들을 나누어서 구분해 놓는 것도 하나의 분류이고, 그리고 1000피스 퍼즐 같은 거 맞출 때 비슷한 색깔들끼리 먼저 이렇게 끼리끼리 분류해 놓고 그걸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또 퍼즐을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런 것도 역시 분류 활동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친구에게 퀴즈를 낸다고 했을 때에도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는 위계적 분류 형태를 띤 퀴즈가 많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것은 생물입니다. 이것은 물고기입니다. 이것은 무섭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바다 깊이 삽니다. 이런 어떤 4개의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심해어라는 어떤 어려운 물고기 이름을 맞췄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심해어라는 물고기는 생물이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 또 어류라는 조금 더 작은 바운더리 안에, 그리고 모습이 무섭게 생겼다라는 조금 더 작은 바운더리 안에, 그리고 바다 깊이 산다는 조금 더 작은 바운더리 안에, 그러니까 큰 거에서 점점 작아지는 이런 바운더리 안에 속하는 어떤 그런 대상이 심해어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물이라는 집합 안에, 물고기라는 집합 안에, 무섭게라는 모습 집합 안에, 바다 깊이 산다는 위치 집합,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다양한 범주 중에서 뭔가 합쳐진 부분을 통해서 찾은 어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놀이가 바로 퀴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는 사실 공통된 비슷한 특징을 가진 것들끼리 이렇게 나누어 보고 끼리끼리 모아보는 것을 분류라고 부르지만, 이렇게 1차원적인 어떤 그런 선상에서 얘는 동그라미로 같은 분류, 얘는 세모라는 걸로 같은 분류, 얘는 네모라는 걸로 같은 분류이다. 이렇게 평면적으로 똑같은 모양이라는 어떤 분류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조금 어려운 말로 상위 요소에서 하위 요소로, 그래서 위에서 생물이라는 걸 가지고 물고기, 그 다음에 조류, 그리고 포유류, 이런 생물의 종류를 가지고 한번 나눴다가, 이번에는 모습을 가지고 무섭다, 아주 개인적인 주관적인 어떤 분류지만, 사실 이런 분류는 하지 않는 게 좋지만, 무섭게 귀엽게 이런 식으로 모습을 가지고 했다가,
그 다음에 사는 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점점 위에서부터 카테고리를 점점 구체화시켜서 아래로 이렇게 하위로 계속해서 이렇게 분류를 여러 번 해보는 것, 그게 바로 위계적 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물의 종류를 나눌 때에도 이 위계적 분류를 활용한 동물 종류 형태들이 굉장히 많아요.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실생활에서도 이 분류를 활용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회사의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면 거기 조직도 이래가지고 위에 회장님, 그 다음에 뭐 관리부, 지원부, 콘텐츠부 이렇게 부서가 나뉘고, 또 부서 안에서도 뭐 무슨 팀 이렇게 해서 쭉 나뉘어져 있는 그 위에서부터 쭉 상위 카테고리에서 조금씩 나누어지는 그런 형태의 조직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것도 역시 위계적 분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 위계적 분류를 우리가 학습 형태로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한다면 어떤 형태를 띠게 될까요? 우리 지금부터는 위계적 분류 학습을 통해서 분류 활동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가 있습니다. 이 보기에 주어진 대상을 잘 보고 공통된 특징을 분류 기준으로 찾아서 2번 2차 분류까지 위계적 분류해보세요 라는 내용인데요. 먼저 보기 보니까 독수리가 있고요. 배가 있고 비행기, 고래, 사자, 마차가 있습니다. 이 6가지의 대상의 공통점을 먼저 분류 기준을 찾아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 6가지의 대상을 모두 다 분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류 기준 하나를 제시하게 되면 이 분류 기준에 따라서 얘네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표의 마지막 그 네모 6개를 보면 네모가 6개라는 것은 지금 보기에 있는 대상이 6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씩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단 얘기는 마지막에 하나 들어가면 그 위에 또 올라오면 여기에 합쳐지니까 맨 처음에 하는 1차 분류에서는 적어도 대상들이 2개씩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을 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맨 처음에 다니는 곳이라는 분류 기준을 가지고 하나는 하늘, 하나는 바다, 하나는 땅 이렇게 나눈다면 하늘에는 독수리와 비행기, 바다는 고래와 배, 땅은 사자와 마차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종류를 가지고 혹은 생물인지 무생물인지니까 뭐 살아있는 여부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눈다면 생물 쪽에는 위에 있는 지금 독수리와 비행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종류에 따라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생물에는 독수리가, 무생물에는 비행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때 주의할 점은 이계적 분류를 할 때 주의할 점은 1차 분류는 어차피 분류 기준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를 가지고 나누면 되지만 2차 분류는 같은 선상에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분류 기준은 모두 다 같아야 돼요. 그 내용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원리는 우리가 변별이나 비교를 할 때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 다른 점을 찾아본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류도 어쨌든 간에 이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같은 분류 기준을 가지고 나누었을 때 그 대상이 어느 쪽에 속하느냐, 어느 쪽으로 모아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기 때문에 2차 분류에서 이 분류 기준은 모두 같은 것이지만 사실 위에 보면 그 하나의 카테고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 요소들은 서로 다르므로 그 요소를 가지고 같은 분류 기준으로 2차로 나누었을 때 생물은 어디 들어가고 무생물은 어디 들어가는지 파악하는 것. 그래서 결국 나열을 하게 되면 다 이제 정답을 표시하게 되면 독수리라는 애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독수리라는 애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리고 생물인 그런 동물이구나 라는 거를 이 위계적 분류표를 통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알아볼 수 있고 독수리에 대해서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분류를 했던 여러 대상들의 속성도 구체적인 어떤
이해도 같이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생물이다.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무생물이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주어진 대상들이 과연 어떠한 성질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 어떤 그런 대상들인지를 조금 더 단계를 밟아가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떤 사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절차적인 사고 과정을 우리가 경험해보고 학습해 볼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위계적 분류를 할 때 우리가 다니는 곳을 1차 분류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이번에는 2차 분류 기준으로 다니는 곳을 해도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분류 기준을 2차와 1차를 서로 바꾸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종류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 카테고리가 3개로 나뉘지 않고 2개로 나뉘게 되겠죠. 그래서 생물과 무생물 해서 3개씩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다니는 곳에 대한 카테고리는 3개씩 나누어지게 되겠죠. 표의 형태는 조금씩 달라지더라도 이렇게 분류 기준은 서로 바꾸어서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바로 분류 기준에서 위계적 분류에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면 좋을 만한 그런 팁입니다. 오늘은 분류라는 사고 기능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분류라는 사고 기능에 속한 위계적 분류 형태를 통해 하나의 수업 사례를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분류에 대한 개념 이해도 잘 되고 그리고 이 분류의 사고 기능을 어떻게 수업에 적용할지에 대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재를 좀 개발하면 좋을 것 같은지에 대한 팁도 얻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4번째 시간에는 순서라는 사고 기능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온라인 학습과에 대해서 만나요. 안녕.